모든 걸 잃었다고요? 고현정, 이혼 후 되찾은 숨겨진 재국. 한때 신세계 며느리라는 수식어 하나로 재계와 연예계를 동시에 휘어잡았던 여배우 고현정. 많은 이들이 그녀가 이혼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그녀의 진짜 자산은 오히려 새로운 신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조용히 축적된 그녀의 부동산 자산과 브랜드 수익, 그리고 수백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재산 규모는 단순한 연예계 복귀 이상의 무게감을 가진다. 한때 위자료로 언급되었던 15억 원이 무색할 만큼 현재의 고현정은 단순한 배우가 아닌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잊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03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이혼 소식이었다. 국민 여배우로 우뚝 섰던 고현정은 1995년 연예계를 떠나며 재벌 3세 정용진 부회장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들의 결혼은 한국판 그레이스 켈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상징성이 컸다. 하지만 8년 뒤 두 사람은 조용히 결별했고 고현정이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던 대가치고는 너무 적다며 씁쓸함을 드러냈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 쫓겨났다며 동정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이혼 이후 한동안 그녀는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자녀들과의 연락도 단절된 채 긴 시간 침묵을 지켜야 했다. 연예계 복귀 당시에도 세간의 시선은 연기보다 그녀의 사생활에 더 집중되었고 재벌가에서 밀려난 엄마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고현정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15억으로 타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금액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시드머니에 불과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인 그녀는 부동산 투자와 브랜드 사업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다시 쌓아올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당시 이혼 계약서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일부 분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이후 꾸준히 이어진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상업적 감각은 시간이 흐르며 그녀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았다. 결국 15억은 시작에 불과했고 지금의 고현정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성공한 여성으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재산 이야기를 말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고정 멘트가 하나 있다. 그래도 인사동 스타벅스 하나는 받았잖아. 마치 정설처럼 퍼진 이 말은 어느새 고현정의 자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 깊숙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유언비어일까?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일부일까? 이 루머가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와 미국 본사의 합작 브랜드였고 당시 그룹 내부에서 관련 지분 분배나 비공식적인 배당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무성했다. 고현정이 정용진과 이혼하던 시점, 스타벅스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중 하나였고 특히 인사동은 그 성장을 상징하는 핵심 입지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인사동 스타벅스가 위자료였다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꺼낸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하나는 분명하다. 고현정은 이혼 후 몰락한 여배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모든 것을 얻어낸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야 그녀가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정말 스타벅스를 받았을까? 고현정을 둘러싼 부동산 루머의 진실. 처음엔 단순한 농담처럼 퍼졌던 이야기였다. 위자료로 인사동 스타벅스를 받았다는 소문은 어느새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하며 진실처럼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반신반의가 혹시 진짜? 라는 호기심으로 바뀐 건 바로 인사동 한복판의 유명 매장을 향한 시선이 모이면서부터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고현정이 인사동 일대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물론 해당 스타벅스 매장을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지만 그 건물 자체의 일부 지분 혹은 임대 수익의 일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스타벅스로 위자료를 받았다는 유머가 퍼진 배경엔
그저 흥밋거리만은 아닌 고현정의 조용한 자산 설계가 숨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받은 15억 원에만 시선을 두었지만 정작 그녀는 부동산 투자와 유동성 확보를 통해 눈에 띄지 않는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루머에 대해 고현정 본인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입을 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말하면 진짜가 될까 봐요. 그녀 특유의 신비롭고도 의미심장한 언급은 오히려 대중의 상상력을 부풀게 했고 결국 이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든 결정적 장치가 되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녀가 인사동 스타벅스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분명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당시 빈손으로 나왔다고 단정짓기엔 너무도 많은 정황이 그녀의 편에 놓여 있다. 스타벅스는 어쩌면 상징일 뿐이었다. 그 이면엔 감정이 아닌 숫자와 자산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고현정의 냉철한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현정의 삶은 그 한 줄 루머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그녀는 오해와 침묵 속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성을 다시 쌓아 올렸고 그 성은 오늘날에도 단단히 빛나고 있다. 이혼 이후 고현정이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5년 드라마 봄날을 통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예전의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서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후 여우야 뭐하니, 선덕여왕, 대물, 디어 마이 프렌즈, 그리고 넷플릭스 마스크걸까지 고현정은 작품마다 깊이 있는 연기로 왕의 귀환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특히 2009년 방영된 선덕여왕에서의 미실력은 가히 전설적인 캐릭터로 남았고 단 한 줄의 대사와 눈빛만으로 수십 년의 연기 내공을 압축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해 고현정은 연기 대상은 물론 백상예술대상, 한국 PD대상, 서울드라마 어워즈까지 휩쓸며 다시 한번 국민 여배우로 군림했다. 그녀의 출연료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스크걸 시점에서는 회당 1억 원을 넘겼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수익 구조는 단지 출연료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고현정은 광고계에서도 프리미엄 이미지의 대명사로 떠오르며 LG생활건강, 삼성카드, 애경주얼리 등 다수의 브랜드 모델로 활약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고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리고 대중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행보 바로 그녀가 직접 론칭한 뷰티 브랜드였다. 고현정의 실제 피부 관리 노하우가 담긴 스킨케어 제품은 고현정 세안법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홈쇼핑에서는 매진을 거듭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고현정, 진짜 부자의 품격 조용히 쌓은 제국과 보이지 않는 기부의 철학.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뷰티 브랜드에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해왔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시선을 또 한 번 모았다는 것이다.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지만 그걸 다시 세상에 돌려줄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고현정은 이미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았기에 여유로운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다. 광고, 작품, 사업 모든 활동에서 그녀는 늘 자신만의 기준과 방향을 따랐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엔 이혼 이후 조용히 쌓은 막강한 자산이 있었다. 언론은 때때로 그녀의 감성적인 인터뷰에 집중했지만 실상 고현정은 돈 앞에서는 누구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냉철한 여배우였다. 말없이 돈을 벌었고 번만큼 사회에 환원했고 그 환원은 또다시 그녀에게 신뢰라는 자산으로 돌아왔다. 그 순환은 결과적으로 고현정이 직접 구축한 자산 제국의 핵심 원리이자 재벌가를 떠나 혼자 힘으로 만든 또 하나의 제국이었다. 그녀의 진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고현정 본인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그 규모는 방대하다. 단 한 사람, 본인만 빼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지금의 고현정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일지도 모른다. 은퇴와 복귀, 이혼과 침묵, 루머와 진실 사이에서
한결같이 조용한 걸음을 이어온 고현정은 이제 더 이상 배우라는 단어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일종의 상징적 코드처럼 회자된다. 강남 용산 일대의 고가 부동산을 복수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처럼 퍼져 있다. 그러나 그 목록은 일반의 상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규모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서울 한남동,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한 그녀의 단독주택은 과거 40억 원대였던 시세가 현재는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소만으로도 재산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고급 주택에서 고현정은 조용한 자산가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도 고현정 명의로 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월 수천만 원대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밀집한 상권 특성상 향후 가치 상승 역시 꾸준히 기대되는 자산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마포, 서초, 이태원 등 주요 지역의 수익형 아파트와 상가에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고현정의 포트폴리오는 연예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정교하고 전략적이다. 단순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철저한 투자 기반의 자산 설계다. 물론 그녀의 전체 자산 총액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소 200억 원대, 많게는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드라마 출연료, 광고 수익, 뷰티 브랜드 매출, 그리고 탄탄한 부동산 자산까지 단 한 발도 허투루 움직인 적 없는 고현정의 20년 복귀 서사는 단순한 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자산 성공 전략의 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이 모든 성과를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오롯이 고현정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뤄냈다는 것이다. 조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고현정은 오늘도 자신의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하고 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다고 현정. 조용한 반격의 여정. 신세계 며느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내려놓은 후에도 고현정은 스스로의 힘으로 버텼고 버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상에 다시 올라섰다. 그리고 그 정상은 더 이상 연기력 하나로만 이뤄진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산의 축적과 유지, 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만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고현정을 뛰어난 연기자로 기억한다. 또 누군가는 그녀를 재벌과의 이혼으로 회자한다. 하지만 지금의 고현정은 그 어떤 이미지도 넘어서 인생의 흐름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한국형 셀프메이드 우먼으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정용진과의 이혼이 알려졌을 당시 대중은 그녀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여겼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과 두 아이의 엄마라는 정체성, 그리고 스타로서의 화려한 커리어까지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고현정은 무너진 삶 위에 다시 자신의 세계를 쌓아 올렸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름 하나만으로 말이다. 그녀에게 이혼은 종말이 아닌 진짜 삶의 출구였다. 재벌가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녀를 연기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앗아갔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지우게 만들었다. 그런 굴레를 모두 벗고 돌아온 30대 중반의 고현정은 오히려 20대보다 강인하고 냉정하며 단단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귀는 단지 연예계로의 재입장이 아니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선보인 연기력은 물론 프리미엄 이미지로 자리잡은 광고계 활동, 그리고 직접 개발한 뷰티 브랜드의 성공과 서울 유지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까지 고현정은 하나의 브랜드로 완성되어 갔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그녀는 고현정이라는 세 글자로 다시 정상에 섰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정말 15억 위자료로 지금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고현정은 이에 대해 한 번도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 그녀는 말 대신 오늘도 묵묵히 걷는다. 매일 2시간 반씩 이어지는 산책은 건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눈부시지만 일상 속의 그녀는 단정하고 조용하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유튜브를 통해 일상을 나누고 잡지 인터뷰에서는 요즘엔 낡은 물건을 찾는 게 좋아요라며 소박한 취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일상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생을 버텨낸 한 여자의 깊은 내공이 담겨 있다. 고현정이 증명해낸 것은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이 아니다. 이혼, 상실, 단절, 편견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난 한 인간의 역전서사다. 그녀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화려함이나 명예가 아니다. 진정한 자립이었다. 재벌가를 떠났던 그날, 사람들은 그녀를 실패한 여성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의 고현정은 자신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그리고 아마도 이 순간에도 고현정은 아무도 모르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에게 끝이란 곧 다시 쓰는 첫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혼 이후 모두가 끝이라고 여겼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고현정.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연예인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써내려간 진짜 인생의 서사다. 그녀가 선택한 조용한 반격, 그리고 루머보다 값진 오늘의 자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고현정의 삶과 선택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알고 있던 고현정은 어쩌면 진짜 고현정의 일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또 다른 얼굴, 더 깊은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 고현정. 그늘진 시간 속 조용한 회복.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눈부신 복귀를 이뤄냈지만 고현정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질문이 있다. 그녀는 아이들과 다시 만났을까? 2003년 이혼 당시 고현정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자료 15억 원만을 받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 결단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비난과 오해는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묻지 않았다. 법정 뒤에서 기자의 플래시가 닿지 않는 그늘에서 한 여자는 오랜 시간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다. 고현정은 그 선택을 두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도 방송에서도 아이들의 이야기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한 번, 한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도 늘 생각해요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다. 그 말은 때로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일부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진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 고현정이 자녀들과의 연락을 조심스럽게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 조용히 학교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목격담. 물론 그녀는 한 번도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그녀의 삶의 철학은 단지 모성애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깊은 책임감이었다. 이혼 이후 그녀가 쌓아올린 자산과 명성은 다시 빛을 얻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바라던 회복은 어쩌면 연기로서의 복귀가 아닌 관계로서의 복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내밀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 위의 고현정을 기억하지만 진짜 고현정은 카메라 밖 침묵의 시간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녀는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침묵은 때로 방어였고 때로는 존중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다. 단지 고현정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신의 삶을, 아이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내가 무너졌던 자리는 다시 쌓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녀가 조용히 남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압축한 문장처럼 들렸다. 지금의 고현정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가 걸어온 시간은 단순한 연예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여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복원해 나간 진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복원의 끝에는 언젠가 아이들과 나란히 걷는 고현정의 모습이 있을지 모른다. 그 장면은 누가 찍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다. 고현정은 무엇을 잃었나? 가 아니라 그녀는 어떻게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가? 라고. 수많은 시선과 말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자리를 묵묵히 만들어낸 한 사람. 고현정은 화려한 왕관을 쓴 여왕이 아니라 조용히 벽돌을 쌓아 성을 만든 건축가에 더 가깝다. 그녀의 침묵은 도피가 아니었고, 그녀의 반격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정확했고, 그녀의 회복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닌 인생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성공한 배우가 아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단단한 제국을 쌓아 올린 진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현정은 또 다른 서사의 첫 문장을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현정.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